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부 환경이 중요하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오염, 환경 문제, 친환경 제품 등. 그렇다면 대체 이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 햇빛과 공기, 하늘과 땅, 강과 바다, 동식물, 건물, 도로, 학교 등이 모두 환경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을 나타내는 단어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 쓰이는 환경이라는 단어에서 환은 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환경을 environment,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en 두 글자는 에워싸다 또는 둘러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바이로는 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뜻하는 독일어 Umwelt, 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다 라는 의미고요. 그 밖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의 환경을 뜻하는 단어 또한 뭔가를 둘러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싼 모든 것, 자연과 사람과 모든 생명을 하나로 잇는 커다란 고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나타난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 여러분은 알고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일어난 나비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미국에서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기억나셨죠? 맞아요.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환경 변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후에 우리가 있는 지역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멀리 있는 지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환경 첫 수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너 환경이라는 말 들어봤지? 평소 나도 많이 쓰는데 친환경 제품, 환경 오염 이런 거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요소들 나열하기 게임 해볼래? 좋아. 재밌겠는데? 그럼 우리가 있는 학교부터 살펴볼까? 축구공, 책상, 분필, 칠판, 화분, 공기? 공기도 환경에 속하는 거야? 앞서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었죠. 이 환경은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자연환경과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환경,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으로 동식물, 태양, 공기, 물, 흙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환경이라고 할 때 자연환경을 연상하게 되지만 자연환경 말고 인공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환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을 말합니다. 이 인공환경은 건물, 도로, 공장과 같이 형태가 있는 것과 문화, 예술, 교통, 법규와 같이 형태가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데요. 인공환경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자연환경 못지않게 인공환경, 즉 사회문화적 환경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공기도 환경에 속하는 거야? 맞아. 공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환경에 속하지? 그렇구나.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에 속하겠네? 그럼 너와 나도 환경에 속하는 걸까? 응. 나는 너의 환경, 너는 나의 환경이 되는 거지. 우리는 환경의 한 부분으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인공환경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환경이므로 도시에 있는 공원은 인공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이라 하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나 동식물들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자연환경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적 특징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에 인간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공원에서 자연환경적인 요소가 생겨나서 번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연결해주는 건축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과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나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건물 외벽에 구멍을 내어 나뭇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원래 있는 나무와 건축물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듯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 건축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연결고리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것인 환경은 자연으로서의 환경, 자원으로서의 환경,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으로서의 환경은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존재를 의미해요. 넓게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 전체부터 좁게는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대기권, 생물권,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 요소와 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 요소 모두를 말합니다.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는 원료를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으로서의 환경은 이러한 식량자원,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활동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말해요. 인간을 포함한 생물은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화성에 가서 살 순 없죠. 우리에게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화성은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지구에는 생물이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와 공기와 같은 최적의 환경이 존재하기에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이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공기를 이용해 호흡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토양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죠. 또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만들어진 옷, 책, 휴대전화 등의 생활용품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다른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에 문화 또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일부인 우리 인간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